회장님, 저한테 딱 10분만 주십시오. 제 목숨 걸고 제안하는 겁니다. 19살 시우의 절규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휠체어에 앉은 강 회장의 싸늘한 눈빛이 시우를 꿰뚫었지만 시우는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10분 후 5년 동안 죽은 나무 토막 같던 강 회장의 발가락이 기적처럼 까딱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의 숨이 멎고 최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운명의 시작이 폭우 속에서 무릎 꿇은 한 아버지의 절망이었다는 사실을요. 달빛 아래 사연한 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뇌우가 몰아치는 밤, 태성그룹 대저택의 거실입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샹들리에가 번쩍이며 살벌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쩌저저 천둥 소리가 대저택 전체를 흔들어 놓았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할 것 같은 폭풍우였습니다. 수십 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거실 중앙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검은 정장은 빗물에 젖어 반짝였고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소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한가운데 비에 흠뻑 젖은 19살 고등학생 시우가 도끼 어린 눈으로 서 있습니다. 후. 시우는 거친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30명이 넘는 경호원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강 회장은 얼음장 같은 무표정으로 시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의 무릎 위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고 지팡이를 쥔 손의 혈관이 푸르게 드러나 있었어요. 이런 꼬마가 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런 배짱 있는 소녀는 처음 봤어요. 그 옆에 비서실장 최 씨는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 미친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끌어내서 경찰에 넘겨. 최 실장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침을 튀기며 소리치는 모습이 광견병에 걸린 개 같았습니다. 실장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경호팀장이 손짓했어요. 최 실장이 손짓하자 경호원 2명이 시우의 양팔을 뒤로 거칠게 꺾어 제압했어요. 으악! 시우는 고통에 신음하는 대신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침통을 발로 밟아 지켰어요. 나 달라고. 시우가 몸부림쳤지만 경호원들의 힘은 너무 셌습니다. 어깨뼈가 어긋날 것 같은 고통이 전신을 관통했어요. 꺾인 팔의 고통을 무시한 채 시우는 핏발선 눈으로 강 회장을 노려보며 외쳤어요. 회장님, 저한테 딱 10분만 주십시오. 시우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목숨 걸고 제안하는 겁니다. 목숨이라는 단어에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경호원들의 거친 동작을 멈추게 했어요. 잠깐, 나더라. 강 회장의 쉰 목소리에 경호원들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거실에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만 들렸습니다. 목숨을 건다고? 강 회장이 휠체어를 앞으로 굴려가며 시우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내 놈이 내 다리를 고친다고? 천하의 명의들도 다 실패한 걸 고작 고등학생이?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희미한 기대감도 숨어 있었어요. 시우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강렬한 눈빛을 쏘아내며 대답했어요. 명의들은 회장님 다리만 봤지만. 시우가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봅니다. 그 말에 강 회장이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창문을 때리고 있었고 실내에서는 경호원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라 강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시우의 교복은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말을 하는군. 강 회장은 시우를 한참 동안 지켜봤어요. 그 소년의 눈에서 거짓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장님, 이놈이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최 실장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닥쳐. 강 회장이 차갑게 제압했습니다. 흥미롭군. 강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시간은 이 살벌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 3일 전쯤 서울 변두리의 곰팡이 핀 반지하 방으로 이동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눅눅한 단칸방에 운전기사 유니폼을 입은 아버지 철민이 퇴근 후 방에 들어섰어요. 휴. 철민은 문을 닫자마자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유독 다리가 아팠거든요. 오늘따라 유난히 다리가 말썽이네. 아파.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바닥에 쓰러지듯 눕습니다. 아. 갑작스럽게 다리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철민은 아들 시우가 볼까봐 서둘러 이불을 덮으려 했지만 시우는 이미 아버지의 퉁퉁 부어오른 발목과 시퍼런 정맥류를 발견했어요. 하루 15시간씩 좁은 운전석에서 고정된 자세로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느라 철민의 다리는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아빠. 시우가 달려와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철민은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 괜찮아. 비가 와서 좀 쑤시는 거야. 하지만 그 미소는 고통 때문에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괜찮은 게 어디예요? 시우는 말없이 구석에서 낡은 구급상자를 꺼내왔어요. 아버지의 바지를 걷어 올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굳은 종아리 근육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우야, 괜찮다고 했잖아. 철민이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시우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마사지했어요. 이렇게 퉁퉁 부어오른 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당장 가야 해요. 돈이 어디 있어서 병원을. 철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우의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에 병원비까지 낼 여유는 없었어요. 아빠. 시우는 아버지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무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꼭 아빠를 고쳐드릴 거야. 반드시. 그때 시우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가 스쳤어요. 시우야, 침은 단순히 아픈 곳을 찌르는 게 아니란다. 그 사람의 마음과 기운을 읽어야 해. 할머니. 시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낡은 노트와 침통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남긴 동의보감 필사본과 함께 시우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밤새 독학으로 채워 넣은 현대의학 지식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어요. 시우야, 이게 뭐야? 철민이 아들이 꺼낸 침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유품이에요. 시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거예요. 시우는 노트를 펼쳐 보였어요. 복잡한 신경 해부도와 혈자리 그림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우야, 이런 걸 언제? 철민이 놀란 눈으로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모두 아들의 정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밤이요. 시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빠가 아픈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철민은 그런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안타까워 가슴이 먹먹했어요. 고마워, 시우야. 정말 고마워. 아빠. 아버지와 아들은 좁은 반지하 방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서는 장맛비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시우는 아버지가 잠든 후에도 의학서를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반드시 아빠를 고쳐드릴 거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다음 날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어스름한 시각에 철민은 강력 진통제 2알을 물도 없이 삼키며 집을 나섰어요. 목구멍에 걸린 쓴맛을 참으며 철민은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화끈거렸어요. 이것도 이제 소용없나? 철민은 뒷굽이 다른 낡은 구두를 구겨 신었습니다. 신발 뒤축이 완전히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절뚝거리며 골목길을 내려가는 그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길고 처량하게 늘어졌어요. 아파도 참아야지. 시우 때문에.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아들을 위해 철민은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발목의 부종 때문에 걸음걸이가 자꾸 삐걱거렸어요. 쿵, 쿵. 비정상적인 걸음소리가 새벽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나간 빈자리에 남은 온기를 느끼며 잠에서 깬 시우는 베개에 묻은 아버지의 체온을 손바닥으로 만져봤어요. 아빠. 시우는 침대 옆 쓰레기통에서 방금 버린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라벨에는 강력 진통제 -1일 일정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확인했을 때보다 2정이나 줄어 있었어요. 아빠가 또 진통제를 2알씩 드셨구나. 시우는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시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낡은 노트와 침통을 꺼냈어요. 그 노트에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전에 남긴 동의보감 필사본과 함께 시우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밤새 독학으로 채워 넣은 현대의학 지식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정맥류, 혈액순환장애, 신경압박. 시우는 노트를 펼치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의 붓글씨로 적힌 한의학 이론과 시우가 인터넷에서 찾아 적은 현대의학 자료가 한 권에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족삼리혈, 삼음교혈, 혈해열. 시우가 혈자리 이름들을 외우며 자신의 다리에 직접 눌러봤어요. 매일 이런 식으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등교하는 만원 버스 안에서도 시우는 영어 단어장 대신 복잡한 신경해부도 그림을 펼쳐놓았어요. 머릿속으로 수천 번씩 침을 놓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야, 시우야. 너 요즘 뭐 그런 거 보냐? 옆자리에 앉은 친구 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 그냥 생물 숙제. 시우는 서둘러 노트를 덮으며 둘러댔습니다. 생물 숙제가 저렇게 복잡해? 의대 가려고?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응, 그런 것 같아. 시우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시우의 노트 표지에 적힌 할머니의 침구학 비전이라는 글씨를 힐끗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너 진짜 공부벌레구나. 버스에서까지. 같은 시각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 앞 복도에는 네로라 하는 대학병원장과 유명한 한의사들이 줄을 서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장님, 오늘은 어떤 치료를 받으실 예정입니까? 한 기자가 서울대병원장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강 회장님의 하반신 마비는 매우 복잡한 사례입니다. 병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새로운 신경재생 치료를 시도해 볼 예정이에요. 미국에서 들여온 최신 기법입니다. 성공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기자가 추가로 물었어요. 글쎄요. 50%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병원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잠시 후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고 멱살이 잡힌 병원장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나뒹굴며 병원장은 안경이 깨져 눈가에서 피가 흘렀어요. 기자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 회장의 고함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돌팔이 놈들, 내 다리가 썩어가는데 진통제 타령만 해. 50%라고? 50%. 그런 말 5년째 듣고 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신경재생은 시간이. 병원장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변명했지만 강 회장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시간? 벌써 5년이다. 5년.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희들은 내 돈만 축내고 있잖아. 쾅! 쾅! 회장실 안에서 물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철민은 굴러떨어진 병원장을 부축했어요. 괜찮으십니까? 철민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고맙네, 기사님. 병원장이 깨진 안경을 주워들며 한숨을 쉬었어요. 5년째 이런 식이야. 어떤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 그때 회장실에서 뒤따라 나온 최 실장과 철민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봐, 이 기사. 최 실장은 철민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툭툭 찼습니다. 철민이 다리 아픈 소리를 낼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맞지? 오늘 회장님 심기 불편하니까 운전 똑바로 해. 최 실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협박했어요. 덜컹거리면 그날로 해고야. 알겠어? 네, 실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철민은 아픈 다리를 숨기기 위해 억지로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대답했습니다. 목숨 걸고 모시겠습니다. 쳇, 냄새나게. 차에 방향제 좀 더 뿌려. 최 실장이 코를 찌푸리며 쏘아붙였어요. 그리고 오늘 양복도 좀 제대로 입고 와. 회장님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최 실장이 사라지자 철민은 혼자 복도에 남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리의 고통보다 더 아픈 건 자존심이 짓밟히는 굴욕이었어요. 시우야, 아빠가 미안해. 점심시간 시우는 학교 급식실에서 친구들이 대학 진로 이야기를 할 때 멍하니 창밖을 보며 아버지의 부은 다리를 떠올렸어요. 시우야, 너는 어느 대학 갈 거야? 친구 준호가 물었어요. 의대 간다며? 성적 되잖아.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의대는 등록금이. 시우가 말을 흐렸어요. 친구들이 물었지만 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등록금이 걱정되어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시우. 담임 선생님이 시우를 불렀어요. 급식실에서 나온 시우는 선생님을 따라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면 의대도 충분한데 등록금이 문제구나. 담임 선생님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방법은 있어. 국가장학금도 있고. 선생님, 장학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시우가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저 꼭 의사 돼야 해요. 왜 그렇게 간절하냐? 선생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아빠 다리 고쳐드려야 하거든요. 시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우야, 효자구나. 선생님이 시우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의대는 6년이야. 긴 시간이지. 괜찮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하교 후 시우는 아버지 회사 근처 편의점 파라솔 밑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며 아버지가 운전하는 최고급 세단이 회사 정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어요. 검은색 벤츠가 천천히 지나가는 뒷좌석에서
강 회장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아버지 철민이 고개를 숙인 채 핸들을 잡고 있는 모습도요. 저 사람 다리를 고칠 수 있다면 아빠도 인정받고 우리 형편도 나아질 텐데. 시우는 컵라면을 후루룩 마시며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그런 기회가 올 줄은. 아빠, 힘내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며칠 뒤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어요. 싸. 빗소리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하수구에서는 물이 역류하고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났어요. 강 회장은 중요한 해외 투자 미팅 때문에 이동 중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다리의 신경통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며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으아. 강 회장이 허벅지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감각이 없는 다리인데도 이상하게 깊숙한 곳에서 쑤시는 듯한 아픔이 올라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실장이 걱정스러운 척하며 물었어요. 닥쳐. 강 회장의 차가운 대답에 최 실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실장은 옆에서 눈치를 보며 아부했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만 성사되면 주가가 폭등할 겁니다. 강 회장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국 쪽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투자금도 예상보다 훨씬. 시끄럽다. 강 회장은 듣는 둥마는 둥 창밖만 응시했어요. 빗물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바깥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 좀 보세요. 장마가 이렇게 심한 건 오랜만이네요. 최 실장이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말했지만 강 회장은 반응이 없었어요. 운전석의 철민은 백미러로 회장의 표정을 살폈어요. 오늘따라 회장의 기분이 특히 나빠 보여서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가야겠군. 철민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빗길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때 빗길을 달리던 앞 화물차에서 갑자기 적재물이 쏟아졌어요. 철민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철물들이 도로 위에 우당탕 쏟아지며 굴러다녔어요. 자칫하면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철민은 본능적인 반사신경으로 핸들을 급하게 꺾어 충돌을 피했습니다. 수십 년 운전 경력의 베테랑다운 민첩한 대처였어요. 하지만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차체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컵홀더에 있던 김이 펄펄 나는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솟구쳐 강 회장의 허벅지 위로 쏟아졌어요. 최 실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강 회장의 바지를 적시며 흘러내렸어요. 강 회장의 바지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살이 벌겋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비명을 지르기는커녕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한 채 자신의 다리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실장이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닦아내려 했지만 강 회장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살이 타는데도 고통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비참한 현실에 강 회장은 수치심으로 폭발했습니다. 5년째 이런 식이야. 강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이 미친 영감탱이가. 강 회장이 지팡이로 운전석 시트를 미친 듯이 내려쳤어요. 쾅! 차를 세워. 당장. 최 실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영감탱이가 감히 회장님께 이런 사고를. 차를 세운 최 실장은 뒷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어요. 거센 비바람이 차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최 실장이 운전석 문을 벌컥 열었어요.
너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실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철민이 황급히 사과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최 실장은 철민의 멱살을 잡고 빗속으로 끌어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윽! 철민이 흙탕물이 튀는 갓길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을 찧었어요. 정장이 진흙으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래도 철민은 서둘러 일어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실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철민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앞차가 갑자기 짐을 흘려서 피하려다 보니 변명하지 마. 최 실장이 철민의 등을 발로 걷어찼어요. 감히 회장님 몸에 흉터를 내.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철민은 빗물에 젖은 채로 무릎을 꿇고 계속 빌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차 안에 강 회장은 젖은 바지를 털며 감각 없는 자신의 다리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볼 뿐 말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또 이런 일이. 또 마침 독서실에서 나오다 비가 너무 많이 와 아버지가 걱정되어 스쿠터를 타고 마중 나온 시우가 이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멈춰선 시우는 멀리서 무릎 꿇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건 아빠. 시우의 눈에 흙바닥에 무릎 꿇고 비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구둣발로 걷어차려는 최 실장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들어왔습니다. 아빠. 시우는 헬멧을 벗어던지고 빗속을 뚫고 달려갔어요. 스쿠터를 길가에 세워두고 최 실장의 발길질을 자신의 등으로 막아내며 아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놈이 누구야? 최 실장이 시우까지 밀치려 하자 시우는 아버지를 감싼 채로 외쳤어요. 그만두세요. 우리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철민은 아들을 보자마자 수치심과 미안함에 고개를 푹 숙이며 빗속에서 오열했어요. 시우야, 아빠가 죄송해. 아빠, 왜 이러세요? 일어나요. 시우가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철민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였어요. 이 자식이 어디서 기어나왔어? 최 실장이 시우의 어깨를 잡고 끌어내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우는 성큼성큼 다가가 굳게 닫힌 강 회장의 뒷좌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쾅! 쾅! 방탄유리의 묵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차 안의 강 회장은 미동도 없이 시우를 바라봤어요. 시우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빗물이 시우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시우의 다음 말이 강 회장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회장님 다리가 굳어서 차의 미세한 진동을 못 견디는 거잖아요. 강 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살이 타들어가는데도 모르실 만큼 신경이 죽어 있으면서 왜 아버지 탓을 합니까? 자신의 병세와 치부를 정확히 찌르는 소년의 말에 강 회장은 충격을 받았어요. 천천히 윈도우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자 차 안에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와 밖에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충돌하며 묘한 긴장감을 만들었어요. 휘. 바람이 차 안으로 스며들며 강 회장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시우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차 안으로 들이밀며 강 회장과 정면으로 눈을 맞췄습니다. 건방진 놈.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눈빛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의사라도 되느냐? 의사는 아닙니다. 시우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우는 품 안에서 젖지 않게 비닐로 싼 낡은 노트를 꺼내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다리를 고칠 방법은 압니다. 노트를 펼치자 할머니의 붓글씨로 적힌 혈자리 그림과 시우가
밤새 그린 신경해부도가 빗물에 젖지 않게 고호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냐? 강 회장이 노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 아버지가 매일 밤 겪는 고통이랑 똑같으니까요. 시우의 말에 강 회장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내 아버지도 다리가 아프다는 말이냐? 네. 하루 15시간씩 운전하시느라 하지 정맥류가 심해지셨어요. 최 실장이 경호원 불러 당장 치워 라고 소리치며 전화기를 꺼내 들었지만 강 회장은 지팡이로 최 실장의 손을 쳐냈어요. 잠깐. 강 회장은 시우의 노트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아이가 그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교한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흥미롭군. 하지만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강 회장이 시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만약 못 고치면? 내 시간을 낭비한 대가는 뭘로 치를 테냐? 시우는 뒤에서 벌벌 떨며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한번 쳐다봤어요. 철민의 눈에는 시우야, 그만해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우야, 위험해.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시우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못 고치면 제 인생 회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시우야. 철민이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시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감옥에 가라면 가겠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겠습니다. 강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다면 성공했을 때는 우리 아버지한테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시우의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최 실장이 이 미친놈이 라고 소리치려는 순간 강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건이 흥미롭군.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 강 회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내가 내 다리를 고친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냐? 5년 동안 움직이지 않던 발가락을 움직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우의 대답에 최 실장이 비웃었어요. 이놈이 완전히 미쳤네요. 최 실장이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회장님, 시간 낭비 마시고. 닥쳐. 강 회장이 최 실장을 제압하고 시우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리겠느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우가 자신 있게 대답하자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철민은 아들이 걱정되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우야, 너무 위험해. 그만하자. 아빠, 괜찮아요. 시우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 했어요. 좋다. 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만약 내가 성공한다면 너희 아버지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마. 철민이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강 회장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어요. 너희 부자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그 말에 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제발. 아들은 빼주십시오. 철민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강 회장은 시우만 바라봤습니다. 어떠냐? 그래도 하겠느냐? 19살 소년의 당돌함을 넘어선 기백에 강 회장은 내심 놀라고 있었어요. 수많은 어른들이 자신 앞에서 떨었지만 이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빠를 지킬 수 있다면. 시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하겠습니다. 철민이 안 돼. 라고 소리쳤지만 시우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회장님도 약속 지키셔야 해요. 차 문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라. 집으로 간다. 강 회장이 명령했어요. 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자. 최 실장이 황당해하며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이의 말을 믿으시는 겁니까? 시끄럽다. 강 회장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5년 동안 명이라는 놈들이 다 실패했는데 이것보다 더 나쁠 게 뭐가 있어. 시우와 철민이 차에 타자 최 실장은 운전석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친놈들. 완전히 미쳤어. 차가 출발하자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철민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시우가 무사했으면. 시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시우야, 침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환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해. 할머니, 도와주세요. 제가 아빠를 지킬 수 있게. 강 회장은 백미러로 시우를 지켜봤어요. 소년의 옆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미있군. 이 녀석 정말 뭔가 다르다. 태성그룹 대저택까지는 30분이 더 걸렸어요. 하지만 이미 승부는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목숨을 건 도박이. 태성그룹 대저택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현관 앞에 도열해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의 모습이 마치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경호팀장이 강 회장의 휠체어를 밀며 안내했어요. 강 회장의 승낙으로 VIP 침실로 이동한 시우와 철민, 그리고 감시하는 최 실장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침실은 호텔 스위트룸보다도 호화로웠어요. 킹사이즈 침대와 최고급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여기에 누워. 강 회장이 침대를 가리키자 경호원들이 강 회장을 조심스럽게 침대로 옮겼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경호원들이 강 회장을 부축하며 침대에 눕혔습니다. 침대에 누운 강 회장의 다리는 앙상하게 말라 근육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화상 입은 허벅지 부위조차 창백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바지를 걷어 올리자 강 회장이 신음했어요. 다리에는 감각이 없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거든요. 5년째 이런 모습이. 강 회장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시우는 할머니의 유품인 침통을 열어 가느다란 은침들을 꺼냈어요. 침통 안에는 크기가 다른 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시우가 침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저 도와주세요. 시우는 알코올 솜으로 자신의 손가락과 침을 신중하게 소독했어요.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은 팔짱을 낀 채 옆에서 지켜봤어요. 쉬하고 있네. 10분 땡 하면 바로 경찰서로 보낼 거니까 각오해. 최 실장이 초시계를 켜며 비웃었습니다. 시작. 강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우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어요. 매일 밤 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며 손끝으로 익혔던 미세한 감각을 되살렸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지. 환자의 기운을 느끼라고. 시우의 손끝이 강 회장의 무릎 아래 족삼리 혈점을 찾아 천천히 눌렀어요. 마비된 신경이 지나가는 깊은 곳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여기구나. 강 회장은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했지만 시우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시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해? 강 회장이 물었어요. 회장님 다리에서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요. 시우는 손끝으로 강 회장의 다리를 더 자세히 탐색했습니다. 신경은 살아있는데 무언가가 신호를 차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 실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뭔 소리야? 그냥 마비된 거지. 아니에요. 시우가 첫 번째 장침을 신경다발 근처에 깊숙이 꽂아 넣었어요.
너무 깊잖아. 최 실장이 소리쳤지만 시우는 들리지 않는 듯 집중했습니다. 침을 살살 돌리며 자극을 주자 시우의 손끝에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 같은 진동이 느껴졌어요. 이거다. 두 번째 침을 다른 혈자리에 놓자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강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느껴져. 철민이 가슴을 졸이며 아들을 지켜봤어요. 시우의 등에는 땀이 송송 맺혀 있었습니다. 시우야, 조심해. 세 번째 침이 들어가자 강 회장의 허벅지 근육이 작게 경련했어요. 강 회장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다리에서 뭔가를 느낀 거였어요. 이건 뭐야? 강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간 다 됐다. 9분이 지나자 최 실장이 초시계를 보며 외쳤어요. 이 사기꾼 놈들 끌어내. 경호원들이 시우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 강 회장의 입에서 하는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모두의 동작이 멈췄어요. 시선이 침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순간 죽은 나무 토막 같았던 강 회장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기적처럼 까딱하고 움직였어요. 최 실장이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발목이 미세하게 돌아갔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신경이 연결된 것입니다. 잠깐, 이건 진짜야. 강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발을 내려다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허벅지를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워. 다리에 피가 도는 게 느껴져.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따뜻해. 정말 따뜻해. 5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강 회장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70살 노인이 5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최 실장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어요. 말도 안 돼. 이건 그냥 근육 경련이야. 최 실장이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쳤지만 강 회장의 발가락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그냥 우연이야. 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어요. 회장님, 성공했습니다. 철민은 아들이 자랑스러워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시우야,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이. 강 회장은 자신의 발을 계속 만져보며 말했어요.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시우가 침통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으로 환자의 고통을 느끼라고 하셨거든요. 강 회장이 시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가 아닌 깊은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너 정말 신의 손이구나. 시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최 실장은 자신의 실수가 드러날까 두려워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거 마약 성분 쓴 거 아닙니까? 최 실장의 목소리에 패닉이 섞여 있었어요. 회장님, 저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강 회장이 눈썹을 찌푸렸어요. 일시적인 근육 자극제 같은 걸 썼을 수도 있잖아요. 최 실장이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마술 같은 일이 어떻게. 최 실장의 필사적인 변명에 강 회장조차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그때 시우가 침착하게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약병을 집어들었어요. 화려한 금색 라벨이 붙은 수입산 영양제 병이었는데 뒷면 성분표에는 복잡한 영문 화학명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시우가 약병을 흔들어 보이자 최 실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게 뭐?
그냥 미국에서 온 최고급 비타민이야. 최 실장이 당황하며 대꾸했습니다. 회장님 건강을 위해 특별히 구한 거라고요. 시우는 자신의 낡은 노트를 펼쳐 붉은색 펜으로 해골 표시가 된 페이지를 강 회장에게 보여줬어요. 실장님, 이 약 성분이 메토카르바몰 계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시우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 실장이 움찔했어요. 그게 뭔데? 제가 아빠 다리 고치려고 밤새 공부하면서 외운 성분입니다. 시우는 노트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어요. 이건 진통 효과는 있지만 장기 복용하면 말초 신경을 끊어놓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말초 신경을 끊어놓는다고? 할머니 노트에도 독약과 다름없으니 절대 사용 금지라고 적혀 있어요. 시우가 할머니의 붓글씨로 적힌 부분을 보여주자 강 회장이 약병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메토카르바몰. 강 회장이 성분표를 읽어 내려가다가 그 이름을 발견했어요. 있다. 정말 있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장님은 회장님이 낫는 걸 바라지 않으셨던 겁니다. 시우의 날카로운 폭로에 강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아주 무겁게 최 실장에게로 향했어요. 그 눈빛에는 지난 5년의 고통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최 실장이 횡설수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의사가 추천해줘서 정말 몰랐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다고요. 이 약 국내 반입 금지 품목이라 구하기도 힘듭니다. 시우가 한마디 더 쐐기를 박았어요. 몰랐을 리가 없죠. 최 실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5년 동안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걷지 못한 게 내 짓이었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절규했지만 강 회장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어요. 궁지에 몰린 최 실장은 본색을 드러내며 책상 위에 무거운 크리스털 재떨이를 집어들었어요. 이 건방진 쥐새끼가. 최 실장이 시우를 향해 재떨이를 휘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철민이 번개같이 몸을 날렸어요.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철민은 최 실장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뒹굴며 온몸으로 아들을 보호했습니다. 으악! 최 실장과 철민이 바닥에서 뒹굴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재떨이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라 이 거지 같은 놈아. 최 실장이 철민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지만 철민은 꿋꿋이 아들을 지켰어요. 시우야, 뒤로 물러나. 철민이 피를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엉겨붙어 싸우는 두 사람을 보며 강 회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어요. 저놈 당장 잡아. 경호원 3명이 달려들어 최 실장을 제압했습니다.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제가 언제. 최 실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나는 태성그룹 비서실장이라고. 최 실장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끌고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 강 회장의 차가운 명령에 최 실장은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최 실장의 절규가 복도로 멀어져 갔어요.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철민은 바닥에 쓰러져 코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아빠. 시우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꽉 잡고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를 시도했어요. 경호원들에 의해 최 실장이 질질 끌려나가고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꽉 잡고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를 시도했습니다. 뼈만 남은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으아.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다리에 힘을 주려니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시우가 달려가 부축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아니다. 내 힘으로 서야 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래야 자네 아버지한테 떳떳할 수 있어. 회장님, 철민이 바닥에서 코피를 닦으며 일어났어요. 강 회장은 이를 악물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침대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다리 근육이 5년간 쓰이지 않아 마치 갓 태어난 망아지처럼 떨렸습니다. 으윽. 일어나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지팡이의 의지에 휠체어에서 엉덩이를 떼고 직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회장님, 철민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코피를 닦았어요. 강 회장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년 만에 서 계시는. 강 회장은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리지만 확실하게 발을 내디뎠어요. 그렇게 옷매무새를 고치고 있는 철민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강 회장이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매 걸음마다 기적이었습니다. 천하의 태성그룹 회장이 일개 운전기사 앞에서 지팡이를 내려놓고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90도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이보게, 이 기사.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미안하네. 내 눈이 멀어서 자네의 충심도, 자네 아들의 효심도 알아보지 못했어. 철민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회장님, 아닙니다. 제발 고개를 드십시오. 철민이 황급히 말했어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강 회장은 철민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네가 나를 살렸고 자네 아들이 우리 회사를 살렸네. 강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어요. 자네는 오늘부로 내 생명의 은인이야. 평생 남들에게 굽신거리기만 했던 아버지 철민은 처음으로 허리를 펴고 회장님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서름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시우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자, 이제 약속을 지키마. 내 소원이 뭐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온화하고 따뜻했습니다. 뭐든 말해봐라. 돈? 집? 아니면 다른 거? 시우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남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해주세요. 시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 고치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호탕하게 웃으며 시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건 소원도 아니다. 당연히 해줘야 할 일이지. 강 회장은 즉시 침실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장 대리지?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당장 태성장학재단 이름으로 이시우 학생 의대 6년 전액 장학증서 준비해. 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리고 강 회장이 철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철민 기사는 오늘부로 운송 담당 이사로 발령낸다. 네. 이사로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더욱 놀란 듯 했어요. 응.
월급은 지금의 10배로 올려줘.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내가 언제보다 정신이 맑다. 빨리 준비해. 강 회장이 전화를 끊고 철민과 시우를 바라봤어요. 철민과 시우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서름과 기쁨이 모두 녹아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울렸어요. 시우야, 꿈인 것 같아. 철민이 아들을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꿈 아니에요, 아빠. 우리가 해낸 거예요. 시우도 아버지를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고마워, 시우야. 정말 고마워. 강 회장이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다리만 고친 게 아니야. 내 마음도 고쳐줬어. 그날 밤 태성그룹 대저택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기적이 일어난 밤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1년 뒤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 전경이 펼쳐졌어요. 휘, 따스한 봄바람이 캠퍼스 전체를 감쌌습니다. 벚꽃잎들이 하얀 눈처럼 하늘을 가득 메우며 내려왔어요. 정문 앞에 태성그룹의 최고급 세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와 멈췄습니다. 차체에는 태성그룹이라는 금색 엠블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철민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낡은 유니폼이 아닌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넘긴 이철민 이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상쾌한 공기네요. 철민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강 회장이 지팡이 없이 약간 절뚝거리는 정도의 걸음걸이로 차에서 내렸어요.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아주 건강해 보였습니다. 오늘 시우 만나는 날이지? 강 회장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회장님. 중간고사 끝나는 날이거든요.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성적도 좋다던데? 역시 우리 시우야. 저 멀리서 하얀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건 시우가 환하게 웃으며 그들에게 달려왔어요. 아버지, 회장님. 시우의 목소리에는 1년 전과는 다른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시우야. 철민이 팔을 벌려 아들을 맞이했어요. 지나가던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와, 저분이 태성그룹 회장님이래. 한 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옆에는 이번에 수석 입학한 그 선배잖아. 진짜 전설이다. 다른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 선배 이야기 들어봤어? 회장님 다리 고쳤다던데. 진짜? 대박이네. 학생들의 시선을 받으며 시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강 회장은 시우의 등을 두드리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어이, 주치의 양반. 이번 해부학 시험은 A 받았나? A 회장님. B였어요. 시우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B+라니. 아직 부족하네.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다리 고친 실력이면 교수를 가르쳐도 될 텐데. 강 회장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시우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꿈을 향한 확신이 가득했어요. 철민은 품 안에서 1년 전 비에 젖었던 그 낡은 의학 노트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재본되어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어요. 시우야, 아빠는 지금도 가끔 꿈인 것 같아. 철민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빗속에서 내 앞을 막아서지 않았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 아빠. 시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꿈 아니에요, 아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 만든 현실이에요. 맞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강 회장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나도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도 휠체어에 앉아 있었을 거야. 세 사람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교정을 나란히 걸어갔어요. 셋의 뒷모습이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다정했습니다. 참 시우야. 다음 주에 새로운 환자가 올 예정이야. 강 회장이 말했어요. 네. 어떤 분이신데요? 시우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우리 회사 직원인데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어. 병원에서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강 회장이 시우를 바라봤어요. 한번 봐주겠나? 물론입니다. 시우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드릴게요. 철민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시우가 정말 의사다 됐네. 아직 1학년인데요, 아빠. 시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의과대학 건물 앞에 도착한 세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시우야, 고마워. 강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회장님이야말로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을 바꿔주셔서. 아니야. 너희가 내 인생을 바꿔준 거야. 바람에 날리는 벚꽃잎들이 세 사람의 어깨에 하얗게 앉았어요. 시우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우가 아버지와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맑고 푸른 봄 하늘 위로 벚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올라갔어요. 마치 세 사람의 꿈과 희망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세 사람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록 빗속에서 무릎 꿇고 굴욕을 당해야 했던 철민 씨와 시우 부자였지만 포기하지 않는 효심과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꿔놓았네요. 19살 소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세 사람 모두의 인생에 새로운 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묵묵히 희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려운 순간 용기를 내어 소중한 사람을 지켜낸 경험이 있으실까요? 누군가의 삶을 가만히 따라 걸어본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숨 하나 고르는 편안한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따뜻한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